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누구라도 잘하는 것이 한 가지는 있다고 하지만 저는 평범 그 자체였어요. 어릴 적부터 그랬죠. 언제나 중간에 서 있는 느낌이었어요. 공부도 중간, 운동도 중간 그리고 조용히 학창 시절을 보내서 친구도 몇 명 없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해요. 아마 이야기를 듣는 분들도 평범하지만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러한 생각으로 노력했습니다. 제빵 학과를 나와서 모 유명한 베이커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동네의 작은 베이커리를 차렸어요. 옛말로는 동네 빵집이 저라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남들은 해외로 유학까지 다녀오면서 베이커리 연구도 한다고는 하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어요. 정말 좋은 선생님 밑에서 열심히 빵을 만들었고 운 좋게 베이커리 회사에서 일하면서 장사하는 방법도 배웠어요. 다행히 장사 실력이 좋은 친구를 만나 동네 철인빵집의 인테리어도 새롭게 쌓아서 카페인 스타의 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조금씩 늘어나게 되었어요. 장사에 재미를 붙이며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일과 어떤 사람인지 간단히 소개했고, 이제 얘기할 것은 예비 시댁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랑과 결혼보다는 일에 더 헌신하는 것을 선호하는 치열하게 사는 여자로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서 제대로 된 연애를 못 해봤죠. 물론 저도 사람이니까 마음이 움직였고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어준 남자가 있었어요. 도식 남이었는데 포근하고 괜찮은 남자였지만 솔직히 결혼 생각보단 그냥 썸 타는 관계였어요. 그때 제방 업체에 다닐 때 잠시 만났지만 그게 전부였죠. 주변에선 아무리도 의심이지만 사람 괜찮은데 어떻게 좀 잡아봐 남자 괜찮던데 너 나중에 가게 차릴 때 도움될지도 모르잖아. 소 만들어 보니까 그 남자네 집에 돈이 좀 있다며 됐어. 난 결혼 안 해. 그리고 내가 무슨 돈 보고 결혼해서 빵집 차릴 여자도 아니고 그런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러면서 딱 잘랐었죠. 그리고 정말 별 진전 없이 흐지부지 그 돌싱남과는 끝났습니다. 물론 제가 문제였죠. 더 이상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니까 돌싱남이 나가떨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결혼에 대해 부정적이었습니다. 자연히 일에 매달리다가 퇴사를 했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친구랑 가게를 차리고 장사를 시작하게 됐지만 어느 정도 한계가 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전국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를 돌아다니게 되거든요. 아마 이 사연 읽는 분들 중에 빵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전국의 유명 빵집 한두 군데는 일부러 가보셨을 거예요. 제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간이 조금 나면 모니터를 보려고 하면서 장사 좀 잘 되는 방 찾아다니니 빵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에 가입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모임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모임 구성원 중 한 명이 의사였어요. 솔직히 제가 2살이나 어린 동생 같은데 동생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동생이 저에게 물었어요. 남자를 만나지 않느냐? 나는 남자에게 관심이 없어. 왜냐하면 너처럼 예쁘고 성격도 좋아서 대부분의 남자들이 내게 다가올 것 같은데. 저는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럼 지금 만나는 남자는 다시 만난다는 걸 의미하냐? 헤어진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 나는 결혼을 위해 만나는 게 아니야. 연애는 연애고 결혼은 결혼이야.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당시엔 여전히 장사가 먼저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리고 빨리 성공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 형편이 그래서였기 때문이죠. 아버지는 퇴직 후 변화가 없는 직장에 계셨어요. 인덕이 좋으신 분이셔서 도움을 받겠지만 저희 집이 정규직에 업무는 아니지만 공사 현장에서 간단한 일을 하면서 지낼 수 있는 1년을 보내셨어요. 엄마는 전업주부로 손재주가 뛰어나 옷수선과 작은 가게를 운영하셨는데 이것이 가정의 주요 수입원이었죠. 그런 집안 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입을 찾아야 했기 때문에 저도 노력했어요. 솔직히 회사에서 일하면 되는데 그게 괜찮을 것 같았지만 대형 베이커리 회사에서의 경험을 놓치기는 싫었어요. 도우미가 필요한 시점이었죠. 연애할 여유도 없었지만 사람의 마음은 항상 예상대로 행동하지는 않죠. 어느 순간부터 의사 친구가 남자로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정성스런 대쉬는 가게 차릴 때부터 시작됐죠. 솔직히 별로 싫어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피곤하고 힘들 때 누군가 지탱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일을 하다가 친구와 작은 갈등이 있을 때 남자친구는 정말 많은 도움을 주었죠. 또 다른 동화 친구는 만나보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지만 남자친구에게도 반응이 없어서 이러다 놓치는 게 아니겠냐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계속해서 이러다가 기회를 잃게 될 것 같아요. 내가 말한 그 말에 뭔가 뜨긴 했다. 어쩌면 나는 너무 자주 만나는 게 아닌가 싶었다. 진짜 사랑을 놓친 것은 아닐까? 그래서 조심스레 엄마에게 많은 걸 털어놓았더니 엄마는 그런 의사 집안 남자가 우리 집안과 잘 어울린다고 하셨다. 연애는 차이지만 결혼은 더 크게 봐야 한다고 했다. 그 말에 마음이 아팠다. 엄마면 좋은 반응을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듣니 씁쓸하다. 그러던 중 우연히 의사 동생을 만나게 됐다. 선입견을 버리고 만나니까 마음이 열리게 됐고 동생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다. 그러나 동생이 그걸 눈치챈 모양이었다. 언젠가부턴가 슬슬 가까워지고 스킨십을 시도했다. 곧 우리는 연인이 되어 있었다. 몇 번을 이야기했지만 나는 결혼 같은 건 안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서로의 연인이었다. 어쩔 수 없이 동생과 함께 있다는 게 나쁘진 않았어요. 한편으로 안심되는 기분이라고 할까요? 동생과 이런 관계가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이상하고 불안한 느낌이었어요. 나중에 큰 불행이 다가올 수도 있다는 예감도 들었고 그런 생각이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리고 어느 날 베이커리에서 만난 사람 중 한 명이 우리 가게에 왔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얘기를 시작했어요. 그분은 내가 사귀는 사람인 줄 전혀 모르고 얘기 좀 있냐며 물어봤어요. 나는 모임에 자주 나가지 않았는데 그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죠. 난 그런 일이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어쩌면 내 여자친구를 두고 다른 여자랑 썸 타는 의사를 만난 건지 모르겠어요. 정말 충격적이었고 그 사실보다 더 충격적인 건 내가 그런 사람을 만난 줄 몰랐다는 거예요. 해당 의사는 어디에서든 여자를 만나는데 나는 그게 놀랍게도 몰랐어요. 그분 말로는 그런 놈은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에 정말 부끄러웠어요. 내가 바람둥이를 만난 거겠죠. 그렇게 생각이 들었을 때 분이 되어버렸다. 뿐만 아니라 제 운명의 남자는 존재하지 않나 싶어서 한숨이 절로 나왔다. 그래서 남자친구에게 이 사실을 따져보게 했어요. 점점 상황은 악화되고 있고 소개팅마저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데 이해가 안 가는 변명을 듣다가 완전히 헤어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오히려 남자가 화를 내니까 제가 약해져서 비참했다. 만나자마자 남자친구는 병원장 자식 때문에 진짜 너무 힘들어하면서 자신이 일하는 병원장을 욕하고 있었어요. 사실 의사는 겉보기에 화려해 보이지만 안 보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술도 많이 마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어쨌든 남자친구는 화를 많이 내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을 내는 것이 끝었는데 괜히 걱정이 앞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대처 대신 조용히 지켜보기로 결정했죠. 여자 문제에 대해 최대한 회피하려고 해서 남자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솔직히 여자와 가볍게 한잔할 뿐이라는 거였어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이젠 그런 곳에 다니지 않을게요. 저는 그 말이 오히려 기쁘고 믿음직스러웠어요. 남자가 실수로 술에 가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인데 나이를 먹으니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괜히 다른 사람의 이야기만 믿고 오버를 했을 줄도 모르고 그런 생각을 했다. 실제로는 나 자신에게 용서를 한 것이지. 오해도 해소됐고 마음이 편해졌다. 남자친구와의 약속이 하나 있는데 그는 개인 병원을 차릴 수 있게 나의 도움을 받기로 했다. 물론 나는 병원 건설에는 무리가 있지만 나에게 물려받은 땅이 있고 가게 매출도 조금씩 오르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었다. 그 말을 듣자 남자친구는 너무 좋아해서 손주가 남자친구를 통해 이루어내다니 진짜 대단해라며 귀엽게 말했다. 나는 돈에 조금 집착이 있는 편이라 돈을 주면서도 친구나 가족 관계에서도 돈 거래는 명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래서 형식상 차용증 하나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고
남자친구도 그래? 차용증을 작성하자며 동의했다. 그 후 일은 잘 처리되었고 남자친구와의 관계도 더 깊어져 갔다. 어느 날 내 속에 아이가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순간 놀랐다. 아직 결혼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아이가 생기다니 축복인지 아니면 앞으로의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인지 혼란스러웠다. 그것을 남자친구에게 말하자 그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했다. 나는 아이를 낳고 싶었고 남자친구는 시간을 좀 더 생각하겠다고 했다. 헤어지기로 했지만 나의 남자친구는 어머님을 만나자고 했습니다. 언젠가는 어떤 이유로든 인사를 전해야 함을 고려하여 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결혼해도 괜찮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불안했습니다. 아직 할 일과 이루고 싶은 꿈이 많은데 결혼을 언급한다면 다 묻힐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어요. 반면에 어린이를 낳아 키우고 싶은 엄마의 마음도 강해 결혼 준비를 조금이라도 해보자고 결정했죠. 첫눈에 시어머니를 보자 그녀의 코는 하늘을 찔러 올라가는 줄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을 듣고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는 줄 알았어요. 미리참 씨의 아버지는 대형 슈퍼마켓을 운영하시고 시어머니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며 풍부한 인맥을 가지고 계셨어요. 솔직히 조금 지루하긴 했지만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기 전에 남자친구가 특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학식이 높으시니까 언니를 자극하거나 조금 건방진 말투로 이야기해도 결코 기분 상하지 말아주세요. 그냥 그들이 그런 말투인 거예요 라며 주의를 주더군요. 그래서 멋부리고 있는 사람들일 거라 생각하여 예의를 갖추고 인사를 드리러 갔죠. 그런데 인사를 하러 가서 시어머니가 나를 정말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주신 것들을 다 취해주셨네요. 정말 고마워요. 의외로 성격이 좋구나 생각이 들고 듣던 이야기랑은 다르다 싶었어요. 엄마가 한 말은 상상을 초월했어요. 아이 키울 생각은 없겠지요. 그 말을 듣자마자 기가 막히고 당황했어요. 너무 황당하고 충격이라 말해야 하는데 너무 화나고 놀랐죠. 그런 말은 예비 며느리에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키울 거라고 대답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신경질을 내면서 남자친구한테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여자 아이처럼 보였나 봐요. 그런 얘긴 남자친구에게 하는 건 뭔가 묘한 느낌이었어요. 확실히 기분이 나빴다면 사과를 할게요. 하지만 우리 나이가 많은데 매력적이지 않으니까 왜 저런 얘기를 해요? 이해하고 싶지 않아서 실례했던 것 같아요. 이러는 거야 화가 났어요. 순간 욱했다. 하지만 왜 이 집안이 이렇게 되었는지 궁금해서 참고 계실 거예요. 근데 과거를 조사하고 취향을 알아보듯이 꼼꼼하게 묻는 건 좀 너무한 것 같아요. 어디 나왔느냐고요? 저는 중3이 대학을 다녔습니다. 부모님의 학력이 어떻다고 하는 건 뭐예요? 제 아버지는 고졸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까지 확인해야 하나요?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의 반응이 웃긴데요. 그렇다고 해요. 상황은 정말 이상하죠. 가족끼리 함께 있으면 서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갑자기 대화를 끊는 것은 이상한 일이죠. 어쨌든 현실적으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확인 작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데이터 터베스 커멘터 그리고 자리를 빼고 갔어요. 거기서 왜 나가 끼고 하느냐는 눈치였어요. 네 그거 아시죠? 나도 여자지만 왜 이래서 기숙지지만 하지 않았죠. 그리고 남자가 그렇게 미안했던 크로스 여자의 생일이 그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분위기가 달라지고 무튼 그렇게 심했었어요. 여러모로 그런 일이 있어서 더 남자지만 차이 그지했어요. 아무튼 저는 그대로 집에 별소리도 없이 돌아갔던 거죠.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만나는 친구 중 한 친구가 빵을 엄청 좋아해서 빵순이란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만난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얼굴이 확 빨개진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 벤츠차 안에 빵이 가득 쌓여 있어서 그걸 보고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이 친구가 정말 빵을 많이 먹는 건지 생각했대요. 상황이 정리가 안 돼서 혼란스러웠는데 그때 나는 남자친구에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냥 들어만 주더라고요. 전에 바람을 피운 적이 있어서 혹시 그게 이유가 됐을까 걱정도 했어요.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서 몸이 불편했는데 결국 유산을 겪게 됐어요. 참 가슴 아프고 원망스럽고 기묘했어요. 아직 아이 모습이 자리 잡지 못했지만 새 생명이 자라고 있었는데
너무 슬펐어요. 그 순간 남자친구 때문이었던 것 같아서 분한 마음이 들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뭐라 할 수 없어 참고 견뎌야만 했어요. 그때 동업자 친구가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는데 빵집을 촬영하고 싶다는 제안을 받았어요. 좀 흥미로운 상황이었지만 일단 개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생각해야겠어요. 친구와 함께 가게를 좀 더 예쁘게 꾸미고 그날 촬영에 신경을 쓰게 되었어요. 마침내 연예인이 우리 가게를 방문해 주어서 자연스럽게 촬영이 잘 마무리되었어요. 미디어의 힘은 참 크다는 걸 느꼈죠. 그 이후로 동네 사람들도 찾아오고 SNS에 소문이 퍼져 손님들이 많이 늘었어요. 매일 울상을 하며 침몰하던 기분이었는데 그 덕분에 모든 걸 잊고 열심히 장사했어요. 빵을 만드는 기쁨이 느껴지는 시간이었죠. 게다가 우리 엄마도 가게에 와서 울먹울먹하며 우리 딸이 차리는 것을 보고 정말 감격하셨어요. 저도 괜히 뿌듯했고 그랬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죄송한 생각도 들었어요. 임신한 것은 엄마에게는 비밀로 했기 때문이죠. 대신 의사로서의 남자친구가 있다는 정도만 알고 계셨어요. 어쨌든 엄마가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을 보고 이제는 남자친구와 결혼하면 소원이 없겠다고 하셨어요. 그 시점에서 정신이 번쩍 돌았죠. 남자친구에게 돈을 상환하고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연락을 하려고 했는데 영화같이 남자친구가 먼저 가게로 찾아왔어요. 놀랐지만 남자친구와 그의 예비 시어머니가 함께 왔어요. 그 순간 정말 깜짝 놀랐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병원장과의 갈등으로 인해 계속해서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연락을 못했던 것에 대해 죄송합니다. 이제 연락할 겁니다. 사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예비 시모까지 데리고 용서를 구했는데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예비 시모도 갑자기 우리의 관계를 의심해 여자를 바라보는 태도를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잘 맞춰주고 누나처럼 대해줘야 할 거야? 하지만 얼처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고 나한테 모질게 말을 할 때는 언제였던가? 모두가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왜 왔는지 물어봤더니 남자친구나 예비 시모는 방송과 가게 번창을 바라는 것뿐이래요. 그냥 축하만 받고 가더군요. 하지만 나는 돈을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자친구에게 전화해서 이제 마음이 떠났고 대신 빌렸던 돈을 갚고 싶어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기다려줬어. 그 돈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그 돈은 잠깐 내가 갚지 않을게라며 이야기했어요. 돈 때문에 뭘 부탁하러 왔는지 궁금해졌어요. 우리 아이를 위한 작은 추모 공간이나 상징물 같은 것을 만들면 어떨까 하는 순간 그 말에 마음이 갑자기 뭉클해졌다. 도대체 이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그리고 어째서 이런 참 좋은 생각을 했을까? 은근히 고마운 감정도 들었어. 그래서 어디서 듣게 되었는지 물었어. 나 혼자 애 낳고 있다 보니 외롭고 힘들었거나 한 것 같은데 왜 우리 아이가 죽은 이야기를 들었지? 나는 그런 걸 생각할 시간도 없었는데 어쨌건 이러한 이야기가 계속 돌고 있었어. 그게 왜 중요해? 우리 아이는 이미 떠났고 이제 새로운 아이가 필요한 때야. 그동안 너무 혼자였고 외롭고 결국 혼자 결혼했다. 우리만의 새로운 아이를 가질 수 있을 거야? 그러던 말에 눈물이 나기 시작했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둔 슬픔이 마침내 터져버린 느낌이 들었어. 엉엉 울다가 나중에 남편을 만나서 용서해줬어. 생각해보니 그도 나름대로 힘들었을 텐데. 의사로 일하면서 따로 떨어져 살기도 했고 항상 피곤해 보였고 빵과 여행을 좋아하는 그의 모습에 안쓰러웠어. 내 생각만 했던 것 같아 반성도 했고 그래서 내가 먼저 제안했어. 전에 빌려준 돈은 어떻게 했어? 그걸로 그 5층짜리 건물 사러 가지 않았어? 사무실 공간이 3층에 나왔대. 어쩔건 맞지우는 것을 도와주려고 계약금을 내야 해. 그리고 남편이 나아가서 새 기계를 사는 것에 대해 얘기하시면 저는 잠시 정신을 차리기 위해 고민을 하고 있는 동안 남편은 차곡차곡 구 자기 계획을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빵집을 운영하면서 올려놓은 남자친구가 개선 작업을 하면 서로의 분야에서 성공을 거두며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모든 것이 서로 마주치지 않더라도 먼저 떠난 아이의 축복과 선물이 되었다고 믿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건 예비 시어머니가 이미 오셔서 사과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우리의 결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젠 진실로 두 가족의 축복을 받고 결혼하려고 결심했어요. 그동안 시어머니는 제게 며느리라고 불러주시면서 어머님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휴일을 내어 시댁에 갔는데 어머님의 친구들이 함께 계셨어요. 물론 얼마 전에 빵집에서 죽이 우는 소리가 났답니다. 친구들이 가지러 모여왔다며 간단하게 빵 만들기 기술을 가르쳐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2분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0명 이상이 열 앉았고 빵을 만들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재료도 필요한데 아무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이것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해서 어머님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해보았어요. 엄마, 이건 좀 교육이 어려울 것 같아. 누가 너 봐두고 교육할 거야? 빵이나 만들어줘. 이전에도 기술 알려달라고 했잖아. 그때보다 사람 들었으니까 가만히 있거나 유명한 빵 좀 만들어. 못 만들면 그 빵을 좀 사서 가. 참기가 차더라니. 그냥 진행할래. 무식해도 이럴 수가 있나 싶었어. 시어머니 체면을 깎을 수 없어서 집에 있는 물건으로 간단히 국 뜯어 먹었어. 다들 좀 기대했던 것과 달라서 친구들이 실망한 것 같았어. 하지만 시험머리는 마치 들을 때처럼 나도 그런 걸 해봤는데 못 공부하면 고생할 거야. 그래도 처럼 체중을 늘리는 게 용이해. 몇 번 참았지만 견딜 수 없어서 나를 잡아전해도 점점 따져봤어. 시어머니 앞에서는 언급 못해. 남자친구에게 말했더니 엄마 용서해. 누나 이해해 주라고 해. 그래서 준비해. 그렇게 그들의 관계가 진행되었습니다. 처음 만날 때 여자친구들과 바둑 대합시다. 오후 2시 30분에 한강공원 앞에서 뵙도록 하죠. 제가 경험한 일은 아니지만 남자친구가 돈을 빌릴 때 발디딤거리며 다니는 것이 조금 부끄러워서 가족 아버지에게 안타까워서 내 이름으로 된 토지를 처분하여 남자친구에게 사업 자금의 일부를 빌려줬어요. 물론 차용증을 작성했습니다. 가족이기 때문에 정확해야 했기 때문이죠. 남자친구는 정말 고마워했고 차용증을 작성하고 돈을 빌려줬어요. 경원 인수가 차츰 진행 중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때 베이커리 사업 때문에 정신없었지만 그런 중에 시어머니의 부탁까지 들어줘야 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가정 어머니도 참을 수 있다면 나 또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했죠. 시어머니가 행복해하길 원했기 때문에 참아내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자친구와의 연락이 줄어들고 만남 횟수도 줄어가고 시어머니와의 연락 또한 없어지는 것을 보며 알 텐데요. 이제는 예비 신혼집도 찾아보고 결혼 준비도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마음 준비가 끝날 즈음에 남자친구의 소식이 없어서 불안해져 전화를 걸었지만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바쁠 때라 생각하여 여러 차례 연락해봐도 도통 연락이 되지 않았어요. 여자의 직감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뭔가 잘못된 느낌이 났고 오랜만에 빵집 모임에 나가보았어요. 기간마다 소식이 없는 것도 많았지만요. 새로 나온 빵에 대해 모니터도 어들어간 혹자 있어 한창 증축을 하며 유산을 처리해서 도저히 가지를 못했어요. 오랜만에 만난 모임 사람들과 있어 갑자기 모임 동료가 누군가와 매우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요. 최근에 너 남신 관리를 잘 하고 있어? 너머에 있는 분이 여자와 여러 번 뵐 때 남자가 다른 여자와 슈퍼카로 왔다 갔다 하는 거 보고 의아했대. 너랑 사귀는 줄 알았는데 다른 여자랑 있어서 좀 의아해했어. 저도 남자친구는 별 볼 일 없는 애인으로 계제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동료의 말을 듣더니 앞에선 웃음을 붙이지만 실은 너무 불안했어요. 그래서 다음날 남자친구가 일하고 있는 병원 건설 현장으로 가려다고 했는데 그날 시어머니가 뜻밖의 연락을 주더니 따로 좀 만나서 이야기해야겠다며 만나자고 했어요. 그래서 약속 장소에서 만나니 시어머니가 돈 봉투를 건네며 말했어요. 도대체 우리 아들하고 화장 어울리지 않아. 이런 일은 이어지면 안 돼. 이제 결혼을 반대할 거다. 그럼 어떡하겠어? 깜짝 놀라 문득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는 거죠?
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크게 깨치며 헤어지는 거야. 이젠 아들을 괴롭히지 말고 서로 물러가야겠다 라고 단호했어요. 저는 지금까지 도와준 것도 있고 약간 부러워하면서도 저희 집에 와서 골치 아픈 짓을 하는 그 여자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게 뭐죠? 누가 뭘 부려먹으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원하는 의사 남편을 얻기 위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알랑가 몸을 읽는다는 거죠. 정말 어이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봉투를 열어보니 5만 원권이 20장 들어있었어요. 이게 바로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으로 어디 가서 무슨 인생을 조지려는 건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 순간 뭔가 잘못된 기분이 들었고 머릿속에서 모든 게 정리되더군요. 어쩌면 다른 여자가 나를 대신하려는 걸까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5만 원권을 시어머니 얼굴에 퍼부었고 어디에 쓸 생각이야? 내가 아드님과 같은 레벨인 줄 알아? 라고 말했어요. 결국 아드님이 사업자금을 빌려간 걸로 끝났고 법대로 처리하자고 했더니 예비 시어머니는 말을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일로 인해 남자친구에게 사업자금을 빌려준 것을 당장 입금하지 않으면 고소한다고 했습니다. 톡을 남기고 그런데 답변이 온 줄 알아요. 카풀이라며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한 말이야? 정말 몫을 놈들이 있더군요. 싹싹 빌 것이 아닌 해명을 기대했는데 돈을 갚을 테니 꺼지라고 뻔뻔하게 말했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생각에 그냥 남신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사실 금방 정체를 알게 되었어요. 어디서 미끈한 여자와 고급차를 타고 온 후 남자는 내리고 그 여자와 애정 표현을 하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남자에게는 관심이 없었죠. 이미 목표를 이루려고 했거든요. 목표는 그 여자였습니다. 도대체 어떤 여자길래 저런 양아치 의사 바람둥이에게 속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두려웠어요. 그리고 정확히 일주 만에 그 여자의 정체를 알 수 있었어요. 돌싱료의 인근 도시에서 건강식품 대리점을 운영하고 있다더군요. 둔말 없이 그 여자를 찾아갔어요. 처음에는 적대감을 보이던 것 같았지만 아이 초음파 사진을 꺼내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쟤와 그 남자 사이에 생긴 아이예요. 거짓말하고 싶지 않고 거짓말이라면 벼락 맞아 죽을 거예요. 죽은 아이를 걸고 이야기하는데 그 남자 조심하세요. 저랑 결혼 이야기까지 나갔어요. 그 말에 그 여자분도 굉장히 놀란 눈치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병원 사업자금 이야기까지 다 꺼내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분이 굳이 그렇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말한 것이 상당급이었는데 그녀는 이미 제게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빚을 카프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더니 그녀는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려있는 모습이었는지 갑자기 생각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다른 이야기를 했고 그녀에게 판단을 맡겨달라고 했다. 하지만 갑자기 그 여자가 나를 쳐다보더니 요즘 유명해진 제과점 여사장이세요? 제가 거기서 빵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녀의 이번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전에 그녀가 유일하게 얼굴을 알려주는 사람이 이 정도까지 노력하는 것을 보니 조금은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내게 더 이상 믿어달라는 대신 피해자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말했고 그 후로 우리는 이별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내 의지를 이해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녀를 만난 이틀 후에 남자친구로 추정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오는 일이 있었는데 그동안 아무 연락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연락을 한다는 것은 뭔가 의도적인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제 시험번은 나갔기 때문에 가게로 찾아와서 당신은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어이없다. 차용증을 꺼내서 흔들었다. 사업자금을 빨리 돌려주지 않으면 아들이 갑니다. 더 이상 말이 안 통하면 경찰에 고소할 것이다. 그 말에 남자친구도 욕설을 퍼붓고 나갔어요. 솔직히 나만 피해를 입은 거죠. 돈을 주고 실망하고 상처를 입은 건 이것뿐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업자가 말했어요.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밟아줘야 해. 내가 도와줄 테니까 끝까지 가보자. 그래서 솔직히 이기적이고 돈을 받지 않으려는 나약한 나를 바꿨어요. 하지만 제가 신고했더니 남자친구 2명이 입금을 해주었어요.
솔직히 이자까지 낼 생각이었지만 그러면 정말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만뒀어요. 하지만 이제는 인연이 아니라 악연이 되었어요. 누군가 SNS에 우리 빵집에 대해 악플을 다는데요. 그리고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누가 하는지는 알 수 있지만 증거가 없어서 참았어요. 그런데 가게 앞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이 CCTV로 찍혔어요. 얼굴은 가렸지만 몸 형태는 남자친구란 것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어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남자친구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해서 갚아줬대요. 돈도 없는데 왜 갚아주려 했는지 알고 보니 시아버지가 도박으로 가정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대요. 그래서 개업을 못해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주인공은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만나 돈을 챙기려는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주인공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뒤에는 주인공과 남자친구 사이의 갈등과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속이려는 행동에 대해 반대하고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를 이용하려 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자 합니다. 또한 주인공은 남자친구의 악행을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여러 사람들로부터 도움과 조언을 받고 있으며 응원을 받는다면 감사히 여길 것입니다.